기록을 남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1991년 가을, 저는 종로 3가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밤 11시 20분경이었죠. 당시 종로 일대는 합승이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제가 잡아탄 포니 택시 안은 유난히 짙은 담배 냄새와 방향제 향이 뒤섞여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운전사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제 옆자리엔 짙은 갈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날 때쯤 옆자리 남자가 제 허벅지 위로 묵직한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친 그 손 안에는 15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흉기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동작대교 넘어가기 전에 기절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택시는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게소 한번 들르지 않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45분,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이름 없는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고, 갯벌 특유의 비릿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택시기사는 남성에게 현금 뭉치를 받았고, 저는 그대로 배 밑창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배 안은 이미 기름때와 생선 피가 엉겨붙어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상무라 불리는 인물을 봤습니다. 그는 제 구두를 벗겨 바다에 던져버리고는 발치에 놓인 낡은 검정 고무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네 신분증이다. 이제 이거 신고 걷는 놈은 이름 같은 거 없는 거야. 3시간 정도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섬은 작은 폭우조차 없었습니다. 배가 해안가 바위에 바짝 붙으면 우리는 바닷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염전의 수평선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빛났지만, 그 풍경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염전에서의 일과는 새벽 4시, 주인이 판잣집 벽을 곡괭이로 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쉰 보리밥에 소금에 절인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죠. 염전 바닥은 검은색 타일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내리쬐면 그 열기가 장화를 뚫고 발바닥을 태울 듯이 뜨거웠습니다. 소금 밀대를 잡은 손바닥은 반나절 만에 물집이 터졌고, 그 위로 소금기가 스며들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소금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가마니 하나에 40에서 60kg인데 젖은 소금은 그 무게가 배로 늘어납니다. 지게를 쥐고 좁은 나무 판자 위를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 주인은 대나무 장대로 등 가죽이 터질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금독이 올라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붉은 반점이 돋았고, 밤마다 가려움과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판잣집 구석에는 저 말고도 먼저 온 2명의 사내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감시가 심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출은 3년이 지난 1994년 8월, 태풍 세스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섬 전체가 파도에 잠길 듯 위태로웠고, 감시자들은 거센 비바람을 피해 육지 상인들과 독한 소주를 마시며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페트병 2개를 넣어 부력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갯벌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제 거친 숨소리가 묻혔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멀리서 번뜩이는 랜턴 불빛이 저를 쫓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낡은 스티로폼 부표 뭉치에 몸을 묻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칠 때마다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팔다리에 감긴 소금독 흉터의 통증이
오히려 저를 깨웠습니다. 6시간 정도 바다를 떠돌았을까요? 근처를 지나던 소형 안강망 어선의 투광등이 저를 비췄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끌어올렸을 때 제 몸에서는 소금기가 딱딱하게 굳어 하얀 가루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못한 수염과 넝마가 된 옷을 입은 저를 보며 선장은 사람이 아니라 바다 귀신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육지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3년 전에 팽팽했던 20대 청년은 없었습니다. 눈은 움푹 파이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낯선 노숙자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가족들을 만났지만 제가 보낸 1028일의 시간은 국가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인이었던 남자는 증거 불충분과 지역 주민들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금기 있는 바닷바람이 부는 날이면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는 소금 중 일부는 누군가의 3년 혹은 30년의 삶을 갈아 넣은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 대문이 안전하게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21년 전 영등포구의 한 유통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빨간 마스크 괴담이 유행하던 시기였죠. 어른들은 그저 애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 괴담의 시작이 되었던 한 여자가 실제로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낀 금요일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기 위해 영등포역 지하상가를 지나고 있었죠. 셔터가 반쯤 내려간 상가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제 구두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화장실 입구 쪽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빨간색 마스크를 쓴 채로요. 여자는 미동도 없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너무 하였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통하지 않는 종이처럼요. 제가 옆을 지나치려는데 여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요, 저 예뻐요?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주 가늘고 높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떨림이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아 네, 예쁘시네요 라고 대충 대답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탁탁탁 하고 일정한 박자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예뻐요?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 귀걸이를 벗겨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양쪽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고 그 흉터 위에는 녹슨 스테이플러 심 같은 철사들이 엉성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검붉은 살점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그녀는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자의 일그러진 미소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역 신문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사설 정신병동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탈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병명이 아니라 그녀가 병원을 빠져나가기 직전 스스로 행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이 너무 작아 세상의 소리를 다 담지 못한다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커터칼로 스스로 입을 찢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탈출하기 전날까지 벽에 예뻐지고 싶다라는 문장을 수천 번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하 상가에서 만난 건 귀신이 아니라 광기에 짓눌려 괴물이 되어버린 가엾고도 무서운 인간이었다는 사실을요. 경찰에 제보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그 여자가 밤마다 빨간색 코트를 입고 공중전화 박스 안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건이 잊혀갈 무렵인 2014년, 저는 우연히 업무차 다시 영등포를 찾았습니다. 예전의 지하 상가는 리모델링되어 깔끔해졌더군요. 그러는데 화장실 옆 기둥 구석에서 아주 작고 익숙한 낙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 예뻐? 빛바랜 빨간색 매직으로 쓰여진 그 글씨 위로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이 수없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쳐 뒤를 돌아본 순간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빨간색 코트,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산발이 된 머리카락. 저는 홀린 듯 그녀를 쫓아 올라갔지만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안쪽 면에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은 낡은 하얀색 마스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우리 곁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거리에 마스크 쓴 사람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르죠. 최근에는 전염병 때문에 누구나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녀가 숨어 있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아닐까요? 퇴근길,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툭 치며 나 예뻐? 라고 묻는다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 이야기처럼 그녀는 대답의 내용과 상관없이 당신의 입 또한 자신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려 할지도 모릅니다.